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이번 방송 내용은 3월 11일 목요일 여의도 클래스 방송 이후 공개 방송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9시입니다. 그죠? 노래 하나 틀까요? 노래 하나 할까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이봉민님 잘 들리세요? 예, 이로리님은 뭐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 선착 1차 가시면서 그죠? 굳이 또 방송 들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항상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저는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런 야간 공개 방송도 한 2, 3주 만에 한 번씩밖에 안 하죠. 그죠? 저 원래 좀 생겼습니다. 주선님.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소리는 참 못 들어봤는데 항상 남자답게 생겼다라는 말은 좀 들었죠. 남자답게 생겼다는 게 좀 단순 무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자, 뭐 여튼 그런데 자 시장이 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살만하죠, 그죠?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 살만하게 풀어줬잖아요, 시장이.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연속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전부터 1월달,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시장 지수 흐름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3266포인트 고점이다. 그죠? 그 부분을 1월 11일 날 고점 나왔고 그 속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죠? 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든 뭐 아니구나. 그죠? 일주일에 방송 출연 한 번, 야간 이런 공개 방송은 뭐 2, 3주 만에 한 번 하니까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거고 그런 가운데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좀 들으셨을 거고 그죠? 혹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유튜브 들으시는 분 보시는 분 7번 한 번만 해주실래요? 7번. 여긴 상미파이브님은 낯선 아이디고 주선희님, 무진님, 이봉민님, 한정수님, 오삼노진님 뭐 다 들으시는 분들이 뭐하러 들으셔 방송을 그죠? 이 방송 내용은 유튜브보다 뒤늦은 건데 그죠? 이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번 약세는 요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다. 그죠? 2945포인트 이 부분을 깰 가능성이 높고 그거 깨지면 뭐해? 주도 섹터를 사라. 그죠? 박스권 깨면 주도 섹터를 사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죠? 이제 박스권 라인이 2945포인트 요 라인이었었는데 이 라인 부분을 깨지면 주도 섹터를 산다. 이 가장 핵심 성장주가 2차전지고 그죠? 2차전지 부분을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런 필두로 한 성장 섹터를 사시면 된다.
그리고 왜 깨져야 되는지 아까 이야기한 부분도 그대로입니다. 이 박스권 31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쿼드러블 데이, 어칭 데이 이때 조정 여기까지가 이제 조정 흐름이다. 근데 아직 기간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만 가격 조정이 먼저 충분하게 들어온 부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이 3266포인트가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람이 저예요. 기억하죠? 그죠? 지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3266포인트를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 부분에 조정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라는 김기수 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LG화학 매도했다, 삼성 SDI 매도했다, 포스코 케미칼 매도했다, 그죠? 포스코 케미칼 17만 3천 원에 매도했다, 그죠? 그런 내용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17만 3천 원 요 라인 부분에서 매도했다. 뭐 팔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갔지만 마지막으로 매도한 게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리고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모였어요. 그런 종목 매도하고 효성 첨단 소재 매매했고, 그죠? 1월 달에 가장 세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효성 첨단 소재잖아요, 그죠? 30만 7천 원에 매도한 거 29만 4,500원에 다시 사도 된다. 이제 또 다시 샀어요. 일부 회원님들은. 그리고 네이버, 그죠? 네이버 이때 2차전지나 그죠? 주도 섹터 줄인 걸로 네이버 이때 샀다. 그리고 40만 3천 원에 팔았다. 왜? 여기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박스권 나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막 항상 돌아가면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좀 걸렸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피하려고 했는데, 그죠? 조금 일찍 2차 전지를 들어갔고, 그런 가운데에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뭐, 우리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전체 회원님들에게 유튜브를 보시는 회원님들은 아니어도 이 MTN 이 카페가 있거든요. 김기수 카페가. 그죠? 뭐 이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입니다. 골드 회원 이쪽만 못 보고 나머지는 다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죠, 그죠? 2945포인트 근처에 오면 겁내지 말고 주도주를 매수하라고 아침 시황에서 장중 무료 문자로 무료 카톡방에서 말씀하셔서 용기 내어 매수하여서 수익을 내고 있다. 그죠? 여기 이루리님이 쓰신 거네. 그죠? 또 따상상상님이 3월 9일 주식 패닝 상태. 3월 9일이 언제입니까? 어제 그저께죠? 화요일. 지수가 2929포인트에 내려오던 때. 그죠? 박스권 이탈이 푸드 현상이라며 바닥권인이 주독센터를 매수하라고 했다. 이렇게 존칭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을 담았다. 그지? 그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했던 부분들이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포모와 푸드의 역발상 전략. 나스닥 급락 클라이막스로 갔다라는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실전 매매 전략을 검증해라. 여러분들 검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랑하는 것만 좋아하시면 그건 안 되죠, 그죠? 그죠? 나 저 개별 종목에서 50% 상한가 갔어요. 계좌에 몇 프로 들어갔는데요? 한 30%씩, 20%씩 들어가셨나요? 그죠? 이게 공짜로 보낸 거 아닙니다.
이제 3,475명이면 여기 3,475명 보낸 문자 나오죠, 그죠? 이 MTN에서 이정희가 2번이나 보냈어요. 그러면 6,700통이니까 한 통에 40원이니까 꽤 많이 나왔겠는데 문자비가, 그죠? 그런데 우리 회원님뿐만이 아니라 제 카페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라고, 그죠? 사실은 이 2,945포인트 깨진다 라고 미리 전날에 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신있게 시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올라가는 종목 몇몇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고, 오늘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좋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죠? 그 시장의 지수 움직임 속에서 뭐예요? 섹터와 종목의 전략을 갖고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지금 뭐 하나 이제 또 보여드리면 어떤 부분일까? 여기 한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거 볼 거예요. 카페가 어디 갔나? 여기서 하나만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어디 갔나? 이 카페가 어디 갔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 주가는 가격이 바뀌면 생각까지 바꾼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유튜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면, 그죠? 주식이 올라가면 어떠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확신에 차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에 차는 겁니다. 그죠? 주가가 떨어지면 그 확신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잡아주려면 결국 시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 판단이. 그 시장의 상황 판단 속에서 뭐예요? 시장의 상황 판단 속에서 나름 종목 섹터 전략을 함께 갖고 가는 거죠. 그죠? 제가 어제도 의료기기 업체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와, 그죠? 이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 그리고 덴티움과 관련된 내용, 그죠? 그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 기업이다.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주가는 가격이 바뀌면 생각까지 바뀐다.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악재 해소됐다. 포모 현상과 푸드 현상, 그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다 설명을 드리면서,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들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 부분을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으면 뭔지 다 캐치가 돼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주식은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시장판 돌아가는 건 제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이 더 설명 잘할 거예요. 어떤 전문가보다. 저는 어드바이저라는 소리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승리투자클럽 김기수 대표입니다. 그죠? 이 MTN에서는 어드바이저라고 그러는데, 그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부분 조금 전에 어디 갔어요? 이 카페 이게 참 공유하는 부분이 자꾸 없어졌다가 했다가 하는데 죄송합니다. 일로 다시 들어가야 또 생기나?
기억하죠? 요거를 넘어가서 이제 전문가 카페로 왔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냥 외국인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것보다 그 속에서 왜 들어왔는지. 그죠? 오늘 여러분들 1조 7천억의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처럼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그죠? 제가 여기가 고점이다. 3266포인트가 고점이다. 그런 거 이미 그 날짜도 다 있어요. 유튜브에. 그죠? 왜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한 부분. 거기에서 이번엔 왜 저점이고 2945포인트를 깨면 주도 섹터를 매수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죠? 주식을 처음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이런 때, 막 올라갈 때, 이럴 때 쫓아가서 삽니다. 그죠? 3266포인트 이때 고객예탁금 74조, 그죠? 그리고 LG화학이 105만원, 삼성전자가 96,800원, 그죠? 그리고 현대차가 29만원, 이렇게 막 올라가는 타이밍에 살려고 그래요. 그때가 고점인데, 단기적으로는. 남들이 사고 싶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해라.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는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버티게 해줬었던 게 누굽니까? 네이버, 카카오였잖아요. 그죠?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새롭게 상승하는 쪽, 동력을 갖고 있는 쪽, 그쪽을 매매했어야지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효성 첨단소재, 효성 TNC, 이런 애들. 그때 그게 주력 흐름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무료 카톡방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이 좀 섭섭해 하셨어. 왜? 제가 이루리님 기억하시죠? 하면서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인가 매수해라. 그죠? 매수해라. 그때가 13,000원, 14,000원 뭐 이때일 겁니다. 차트 보면서 보면 더 그거죠. 우리 회원님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이야기를 잘 하고 싶지는 않는 종목이긴 한데, 왜? 저는 종목이 많은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보여도 종목 수를 줄이지 않으면 더 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요날 이야기를 했어요. 무료 카톡방에. 요날일 겁니다. 요날이에요. 요날일 거가 아니라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그죠? 무료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 한번 그 무료 카톡방에 찾아보셔요. 하면서 제가 써드렸어요. 그리고 요때 요날인가 제가 이제 팔아라. 그죠? 더 가더라도 팔고 다른 거 하자. 더 갈 수도 있어요. 조종 보이면. 근데 일정 정도 마디, 그죠? 이런 마디가 나오면, 그죠? 더 올라가도 이 실현 챙기는 거예요. 그죠? 마디가 나오면 더 올라가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그 전에 이런 주식도, 그죠? 여기서 계속 사서 여기까지 샀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사서 30만 7천 원에 팔았다. 30만 7천 원에 팔았다. 그리고 25만 원이 오면 엄청나게 저평가다. 그러니까 29만 원 내외 정도부터는 사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좀 다시 사셨더라고. 자, 여기에서 아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오스테인 플란트. 오스테인 플란트도 어제 올려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이것도 예전에 이 처음 막 올라가고 할 때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 신고가 경신할 겁니다. 또 그죠? 이거 경신해서 더 갈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면 다 아셔. 내용이. 그죠? 그런 가운데 또 준비되는 종목. 그러니까
성장 섹터다 아니다 이런 걸 너무 구분하지 마셔요. 그러면서 실적 장세로 가는 겁니다. 그죠?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그냥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1, 2차 하락이 나와서 가격 조정을 보였고, 이제 미국 시장은 다음 주 쿼드러블 워칭데이, 그리고 쿼드러블 워칭데이, 이제 미국 시장의 금요일, 그리고 3월 17, 18일 날 FOMC 회의, 그리고 3월 18일 날 미중 회담, 그죠? 그런 부분이 놓여 있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조정 라인 다 하고, 그럼 왜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했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저처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송 보셨어요? 그죠? 제가 이 3월 11일 날, 1월 11일 날 고점이 나올 때도, 고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냐? 고점인 종합주가지수가 단기 고점인 이유. 제가 그때 방송 출연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1월 14일 이때 제가 1월 14일 날 출연하는 날인데 1월 11일 날 고점 나왔고 1월 14일이 우리 시장 옵션 만기고, 옵션 만기인데 왜 고점이 나왔는지, 그죠? 이때 이 똑같은 그림이죠. 이걸 올려놓고 왜 고점이 나왔는지, 이래서 고점이 나왔다. 펀더멘탈 대비 너무 빠른 유동성의 몰입,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20년 만에 최고의 이격, 그죠? 그리고 포모 현상의 정점. 그러면서 이 이야기도 무지 썼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조정도 단기적으로 아플 수 있다. 그죠? 지수는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그죠? 지수는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주가는 아플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 게 우리 시장 옵션 만기 끝난 다음에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한 게 있죠. 뭐 미국 시장 설 연휴에, 그죠? 미국 시장 옵션 만기 이후에 조정 들어온다. 그죠? 그것도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설날에 올려놓은 내용에.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에. 그죠, 이루니님? 우리 저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맞아요, 아니에요? 조정 받아서 이야기한 겁니까? 조정 이야기한 이후에 조정이 들어온 겁니까? 저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확률이 그래야 높으니까. 그럼 외국인이 왜 들어왔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하루 들어왔다고 계속 들어올 거냐 아닐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여태까지 죽으라고 팔았는데 뭐 조금 오늘 1조 7천억 들어왔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팔아보니 얼마나 팔아봤습니까? 우리 시장 약 2천조 시가총액 중에 30%를 들고 있어요. 30% 이상, 35% 정도를. 그러면 750조 정도, 약 시가총액 비중의 750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10조, 20조 판다고 뭐 대세의 지장이 있습니까? 그죠? 대세의 지장 없어요. 외국인이 왜 들어왔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냐,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냐. 그러면 외국인이 못 들어왔던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안 들어오고 매도를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파셔야 진도 나가요. 공부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다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방송에서도 또 이야기를 했고, 뭐예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 가장 큰 이유.
이거 모르시면 뭐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 돌아가면 파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뭐 그냥 종목이나 달라 이거잖아요. 그죠? 종목 자랑이나 해라. 그죠? 아니면 종목 될 만한 거 언급이나 해라. 예. 그거 남들 다 하잖아요. 다른 분들 잘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몇 번씩 TV 출연해서 여러 종목 나열해놓고 그 중에 한두 개 올라간 거 자랑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어드바이저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어드바이저가 뭐예요? 조언하는 거잖아요. 조언은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는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로 부르기 싫으면 그냥 저 조그마한 회사 승리투자클럽 대표 김기수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그 자존심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왜 뭐 HK 그런 경제방송에서 뭐 파트너니 뭐 방송에서 뭐 매니저니 왜 그런 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문제 나고 사고 나면 자기네 책임 안 지려고 플랫폼 회사들은 왜 전문가로 붙여놓고 전문가를 귀속시켜 흐름으로 가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 적나라 하죠? 저 MTN 소속이에요. 근데 할 말 다 합니다. 왜? 이런 말 하면 싫어할 거 뻔히 아는데도. 그런데 저는 자존심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이야기한 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신뢰고, 그죠? 몇몇 종목 언급해서 많이 올라가면 그거 자랑질하는 거? 그게 전문가의 몫이 아니죠. 그건 장사꾼의 몫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김기수처럼 시황을 자세하게 이거 차트로 그냥 설명 TV에서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원고를 하나하나 제가 직접 차트를 만듭니다. 그림 따와서. 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긴 내용, 여기에 구체적인 것까지 더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겠어요. 그거보다 더 현혹당할 건 뭡니까? 제가 종목 추천한 거, 종목 언급한 거, 추천한 것도 아니고 언급한 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죠? 그게 저 먹고 사는데도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안목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투자가의 몫인 겁니다. 그런 방송을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죠? 헉해가지고 300% 났다 500% 났다 1000% 났다 헉해서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인데 떨어진 건 이야기 안 하고 올라간 것만 이야기하는 게 생리예요. 생리. 다른 생리가 아니고 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의 이 배경, 미국 시장 국채 입찰 끝났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금리 상승의 추가적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17, 18일까지는 혼조 양상, 혼조 국면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그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던 유가와 금리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기저효과로 급등한 적이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기저효과로 올라온 상황 속에서 그동안 성장 흐름을 갖고 왔었던 많이 올라왔었던 주도 섹터들이 조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유가 아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 유가가 코로나19 이전 요 가격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마디도 2개 완성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그러면 여 65불에서 70불, 80불로 가려면 가는 상황이라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 더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이 엄청난 성장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보복 소비, 보복 여행, 보복 이런 부분들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해외여행 못 가게 해서 이제 해외여행 풀리면 한 번 해외 가던 사람들이 5번, 6번 1년에 갑니까?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해제된다고? 골프 여행 해외 못 간 거 갈 수 있죠. 가겠죠. 그죠? 1년에 근데 한두 번 가던 걸 5번, 10번씩 갈까요? 그러면 그렇게 5번, 10번씩 갈 수 있는 캐파는 다 되고 항공기는 다 되고 그 지역, 갈 수 있는 지역은 다 되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글로벌 시장 고령화라는 거? 그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빵빵빵빵 떠서 엄청나게 좋아서 여유 자금 엄청나게 많아서 돈 팍팍 쓸 수 있는 사람 한정돼 있어요. 그죠?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가가 더 올라가는 걸 베팅하는 쪽보다는 마디에 의해서 내려오는 쪽으로 거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아까 코스피 지수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가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이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를 확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못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유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외국인들이 가장 바로미터,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배경, 그게 뭐예요? 강달러면 안 들어옵니다. 강달러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뭐였습니까? 제5차 경기 부양안 1조 9천억 달러 쏟아붓는다. 그걸로 같이 달러가 강세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원까지 통과하고 바이든이 금요일날 도장 꽝 찍는 날입니다. 재료 노출, 그죠? 입찰도 국채 입찰도 다 끝났겠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환율이 맞이죠. 제가 그 이전에 이거 원화 강세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었던 거 한참 전이에요. 그땐 환율을 이쪽 내려오는 방향으로 쫙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다가 여기서 쌍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동그라미 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매수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중간중간 들어오고 나오곤 하겠지만 기조적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율도 뭐예요? 두 마디를 딱 형성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 이 1150원 이 저항 근처에서 뭐예요? 내려오는 쪽 워낙 강세 쪽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위로 올라갈 걸로 볼 겁니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죠? 저는 이게 마디가 완성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유튜브를 통해서 월요일 저녁이죠. 그죠? 월요일 저녁에 급락하는 타이밍에 2시간 동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겁내지 말아라. 이번에 박스권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때 주도 섹터를 매수해라. 여태까지 이야기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맞으면 유튜브 보신 분들 1번 해주세요. 지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시황입니다. 중계 방송이 시황이 아니에요. 그죠? 모디다가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면 이렇고 저렇게 저렇고 대응해야 된다고. 뭔 대응? 그런 대응은 아무나 다 하지. 그죠? 그죠?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하는 거 대응? 그게 대응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떨어져도 어떤 부분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유가는 어떤지, 금리는 어떤지, 환율은 어떤지, 그리고 섹터 흐름은 어떤지 그걸 공부를 했어야잖아요. 그죠? 그래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예측이 맞았을 때는 뭐에 베팅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거고 그 예측이 틀렸을 때는 뭐에 관망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거고 그게 대응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어떤 식으로 푸는 것이 좋은 건지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아, 무료 카톡방에 광고 지금 소리 봐봐라. 어휴, 이런 날라리들. 아휴, 그죠? 제가 오늘 저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단체로 저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욕하고 나오자고 그랬었는데 남의 카톡방에 저렇게 수십 개, 어떤 때는 막 50개를 광고질을 하더라고요. 핸드폰 두드려 부시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중요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종목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성장 섹터에 속하는지, 가치주, 경기 민감 sek터에 속하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기대감, 여러분들 이건 거죠. 경기 기대감,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그죠? 그러면 경기 민감주는 좋고 전기차는 아까도 질문했지만 안 팔리나요? 그죠? 그거 아주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도 이미 다 놓여져 있어요. 그죠? 왜? 우리나라 영업이, 여러분들 화학주 좋잖아요. 그죠? 요새 화학주도 조정 많이 받았어요. 요새 기간 조정. 그죠?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 테슬라가 점유율을 하락하는데 그게 우리 2차전지하고 뭔 상관이에요? 제가 LG화 사실은 92만원 처음 단기 올라가기 105만원 올라가기 전에 92만원 이 부분에선 우리 매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다 이야기를 했죠. 그거 팔고 삼성 SDI 갖고 일진 머티리얼 갖고 SKC 갖고 그죠? 포스코 케미칼은 유상기자 받은 거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비중 줄였다. 왜? 그 위치는 부담스러운 위치니까 조정이 나오는, 적어도 한 달, 두 달의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AS 할 때 삼성 SDI 65만원 이하로 들어오면 땡키하고 사셔도 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더라. 그죠? 3266포인트 막 난리치면서 올라갈 때는 팔날에도 팔고 싶지 않다가 이제 조금 더 떨어져도 강력하게 매수해야 될 자리 가격 내려오니까 흔들리고, 반등 오면 매도하고 싶고, 그죠? 파괴적 혁신과 기술혁명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술 침투율이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냥 남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야. 남들도 사고 막 이럴 때는 같이 막 주식을 사고 싶고, 떨어져서 공포스러워서 정말 사야 될 때는 팔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모두 다가 사고 싶어 하는 타이밍이라면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시간을 기다려라.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가야죠. 그죠? 미국 시장의 이다운 레파토리는 뭡니까? 이제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이 통과되고 나서 3조 달러 또 SOC 투자 이 관련 부분들이 또 하나 남아있죠. 그러니까 현대건설 기계, 그죠?
미국 시장에선 캐터필라, 우리 시장에는 현대건설기계, DI파워, 진성TC 이런 쪽이 오늘 좀 셌잖아요. 그죠? 그런 쪽 라인하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익의 관점, 그냥 단순히 코로나19 해소가 되면 이익이 나아질 거다. 이익이 나아지는데 2019년, 2018년 이때 코로나가 없었던 때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2019년,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 정도 달성할 주식이라면 그런 주식 뭐하러 매매합니까? 또 하나, 그것도 못 달성하는 회사라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당연한 말이잖아요. 2020년 영업이익 증가, 2021년, 2022년에도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인데 너무 가격이 빠르게 많이 올라온 것들에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싸게 내려올 때 매수를 해야죠. 그죠? 제일 잘못하는 개인 투자가의 매매 행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산다, 확신이 들어간다, 더 갈 것 같아 보인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10,000원일 때는 찔끔 샀다가 15,000원일 땐 조금 더 샀다가 20,000원 올라가니까 더 왕창 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좀 조정 나올 걸 생각 안 하고. 그죠? 뭘 후회하느냐? 야, 내가 10,000원대 왕창 샀으면 대박이었는데. 그죠? 그걸 후회하면서 20,000원대 왕창 사놓고 그러면서 조정 2달, 3달 들어오면 그때 못 버티고 항복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었었나 보네 하고. 그죠?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게 투자 심리입니다. 그걸 휴먼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진짜 광고 무진장 들어오네요. 그죠? 오늘 좀 주가 오른 모양이다. 카톡방에 뭐 엄청나게 광고 들어오네. 까똑. 그죠? 그런 장사꾼들에 속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죠? 현혹하는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그죠? 그 공부할 힘이 없으면 뭐예요? 대신 공부해주는 사람, 대신 이야기해주는 사람, 대한민국 1등 시험 전문가, 그리고 키움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부동의 1등을 했었던 김기수. 그죠? 제가 2013년까지 있었는데, 그죠? 키움 출신들한테 물어보세요. 김기수 하면. 행여, 뭐예요? 제가 사실 3월 달에 우리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죠. 인상한다고, 그죠? 할인하던 걸 인상하라는 게 아니라 할인하던 걸 할인 안 한다, 이제. 왜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료 방송 들으시고, 또, 아까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 이제는 거기에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싫어하는 부분들을 많이 표시를 해요. 의사 표시를. 너무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닫을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그죠? 제가 조금 시장이 너무 어려워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별로 처음에는 이해하시다가 이제는 조금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침 시황도 지금 다음 주부터는 아침 시황도 올리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마감 시황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오늘 뭐예요? 고생하셨고, 그죠?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매 그런 형태가 지속되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려면 결국 뭐예요? 이 환율, 유가, 금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MTN 관리자님 오늘 회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30% 해주셔도 돼요. 예. 여하튼 쿼드러블 워칭데이 그나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숨통이 튀었다. 그죠? 숨통이 트인 게 그죠? 다음 주까지는 그죠? 지금 성장 섹터도 외바닥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LG 화학만 쌍바닥을 찍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눌림을 줄 수 있어요. 내일까지는 저는 강세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한번 눌림목을 줄 때 그럴 때 또 포커스를 잡아야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